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은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오늘은요, 공식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대선이 이제 3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남짓입니다. 한창 바쁠 때인 것 같은데 너무 일정이 없는 게 아닌가, 이 점이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준 기자. 네. 자, 지금 제일 바빠야 할 때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선을 치르느라 바빴다면 이제 공식 후보가 됐으니까 본선을 치러야 제대로 뛰어야 되는 시간에 일정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이번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상황인데 문 후보가 오늘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남 양산 자택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캠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결국은 하나입니다. 양산 구상. 양산 구상. 현재 지금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지금 대권 구도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 후보가 계속 내내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2위가 계속 바뀌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 후보로 고착되는 모양새고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네. 지금까지와 똑같은 기조로는 갈 수가 없다고 문 후보도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 후보도 어제 양산을 가면서 주변의 측근들에게 쉼표를 갖겠다. 네. 경선 모드를 이제 끝내고 양산 구상을 마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본선 모드로 돌아가겠다. 그에 대한 구상을 가지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하종대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구상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후보가 비운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구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간인데도 그렇게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수 일부 심지어 10여 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지금 다른 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 후보가 전화를 해서 한다든지 만나가지고 지금 만나기는 어렵겠죠. 지금 양산으로 내려갔으니까. 네. 직접 설득을 하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득을 한다면 그거는 별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사실은 많은 사람들 혹시 탈당해서 나갈 사람들을 아마 마음을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탈당 의원들, 민주당을 탈당하려는 비문 세력들을 붙잡기 위한 어떤 물밑 작업을 하느라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자, 실제로요, 3월 8일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요. 29일 최명길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이 이현주 의원입니다. 내일 아마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숙제, 지금 이 비문 세력을 끌어안기, 이거를 하는 게 지금 남은 제일 큰 과제가 되겠군요.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지사,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을 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당내에서는 비문 의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탈당이 물론 규모가 아직까지는 큰 것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촉각이 곤두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탈당으로 인해 우리에게 마이너스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점 플러스 1점 하면 우리는 2점을 잃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걸 막아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선 석 달 전, 넉 달 전 탈당이라면 이걸 수습하고 넘어갈 시간이 되는데 네. 만에 하나 탈당 러시가 이어진다면 이걸 수습하고 넘어갈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반대로 탈당 세력이 다른 쪽으로 붙어서 힘을 받게 된다면 그 가속도는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국 문재인 대표, 문 후보 측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도 드리고 네. 통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원들이 직접 신분 있는 의원들과 접촉하는 그런 것도 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탈당 의사를 밝힌 이현주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문 세력이 장악한 당 내에서 그동안 숨막혀서 못 살 지경이었다. 솔직히 같은 당 사람들에게서도 벌레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당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요, 친노 패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그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문재인 후보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보다는 네. 친노 386, 지금 이제 586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과거 대학교 다닐 때 운동하던 방식을 그대로 정당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네. 말하면 아주 소수가, 과거에는 운동권에서 만약에 뭐 정부에 들키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려면 아주 소수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걸 전파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나 네.
공당이 하나 되면은 어떤 일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 후보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세력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 최명길 의원, 이현주 의원 다 어디로 지금 갈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대표. 이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회의 대표적인 우세가 있습니다.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데는 거의 위험한 전쟁의 수준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김종인 박사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떻게 집권할지도 모르면서 여하튼 혼자서 해보겠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입니다. 과거 집권했던 5년간 국민 사이에 미움을 키운 것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적폐청산을 주장하면 국민에게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의 출마 결심.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볼 분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탈당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최명길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종인 전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이유요? 몇 번 언론에 얘기를 했지만요. 네. 킹메이커 몇 번 해봤더니 나중에 네. 미안한 일만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답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직접 출마를 한,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직접 출마를 한 더 현실적인 이유는요. 이번 대선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게다가 아까 뉴스탑10도 다뤘지만 지금 점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잖아요.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가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역대 유례가 없는 심각한 여소야 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정당에 속하지 않는 대통령이 각 정파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나라가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정부라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시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34일밖에 대선일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결심을 하신 걸 보면 네. 이전에 하셨던 탈당 당시에 하셨던 말씀, 순교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순교하면 사실 희생을 뜻하는 건데 네. 본인이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누군가가 되도록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되지 않도록, 그게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발목을 잡겠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순교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찌 네. 보면은 77살 이 나이에 각종 경험을 다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면에서도 여유가 있으시고 해볼 거 다 해보신 분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은 희생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다음 대통령은 고생은 무척하고 실패할 확률은 매우 높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순교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것이 곧
누구를 밀어주고 빠지겠다, 아니면 누구를 낙선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이 시기에 34일을 남겨둔 이 늦은 듯한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은 오늘 그 출마 선언을 잘 읽어보면은 그게 이제 국민들도 동의를 하실 텐데,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과 함께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되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상황의 대통령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누구라도 남은 34일간 선거운동이 곧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김종인 대표의 구상이고요. 그래서 네. 통합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분들 중에서 이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고 역량을 갖춘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되고 하느냐의 문제는 다음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러나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다.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다는 말을 오늘 그 2번이나 하셨거든요. 네. 결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34일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 국민들께 통합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이고 또 네.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순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최명길 의원이 제가 너무 좁게 봤다, 크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하종대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뭐 자기가 당선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킹이 되려는 것보다는 킹메이커를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낮지 않습니까? 네. 뭐 2, 3% 이 정도인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기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운찬 총리도 있고 뭐 또 다른 또 뭐 언론사 회장을 했던 분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음으로 뭉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이제 그 뭐 2, 3% 또는 7, 8% 되는 사람들을 한번 뭉친 다음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하고 네. 같이 한번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들을 꿈꾸고 하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김종인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후보하고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지지자가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엮어서 본다면은 결국은 킹메이커를 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다음 순서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진짜 속마음은 그럼 뭘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얘기하는 통합정부, 개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킹메이킹의 최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출마했느냐? 앞서 이제 하종대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자리에 있다면, 즉 국민의당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킹메이킹을 하고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 세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뒷받쳐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한다고 일단 그 판의 선수로서 올라가면서 그 와중에서 여러 제세력들을 묶어서 비문연대를 좀 구성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관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배종창 본부장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거든요. 네. 지금 후보로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육자 대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상징적인 영향은 3D 프린트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 문 전 대표는 상당히 또 타격을 또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에서 몸담았고 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역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안심하지 마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견제구는 계속 던지겠다. 네. 이런 상징성의 이 역대 지지율에 비해서 상징성이 가장 큰 인물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항상 발로 뛰면서 현장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항상준 정치부 기자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 김종인 대표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오늘 바뀐 것처럼 통합정부, 어떻게 보면 연립정부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다양한 정당이 합쳐서 만드는 통합정부를 위해 출마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는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과 시기가 문제가 될 텐데,
뭐 과거처럼 단순히 두 사람, 네 사람이 만나서 박수치고 악수하는 그런 형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김종인 이제는 후보죠. 김종인 후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인선 카드, 구체적인 인선 카드를 가지고 안 후보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